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느바는 완전 똥배 죽이는 쓰나미 데이였네요. 클브리 원정 유타한테 지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백투백 세카한테 지고, 보스턴이 인디애나한테 지고, 완전 최하위권 팀들이 다 상위권 팀들을 동시에 때려잡는 이런 쓰나미 데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합 운빨로 적중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필라승, 댈러스 언더 이렇게 갔습니다. 운이 좀 좋았네요. 조합 운이. 어제 주간 역시도 적중을 했습니다. 어제 2.4배밖에 안 돼 보이지만 옆에 같이 갔던 조합이 2.9배당이었어서 제가 당첨금 똑같이 맞춰서 비율을 또 조정해 주셔라 라고 5번이나 적었을 정도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더 올라간 조합이었고 적중을 했죠. 주간 같은 경우는 제가 픽 리스트로 돌렸다가 조합표로 리턴한 이후로 올 적중 행진을 올킬이 안 나와요. 올킬이 안 나오고 계속 적중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게 첫 술에 이건 아니고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고. 야, 뭐 적중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적중만 계속 나오니까 또 올킬이 또 너무나도 마렵고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간이라도 올킬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피닉스는 라인업 그대로고 마이애미는 노먼 파일이라는 핵심 오브 핵심 에이스가 GTD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먼 파일의 GTD가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이애미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에 112득점만 내면서 12점 차 대패. 근데 이 12점 차 패배의 과정이 너무나도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인디애나 전 3점을 13%를 기록을 한 직후의 경기여서인지 엄청난 반등 효과가 나왔죠. 마이애미의 팀 야투가 54%, 3점 53%라는 엄청난 대폭발하는 야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위긴스가 3점 10개 던져갖고 7개 70%, 다비온 메첼이 3점 3개 던져서 100% 성공, 요비치도 4개 던져서 3점을 3개 성공이라는 이 3명이 정말 3점을 미치도록 잘 넣는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특히 위긴스가 7개나 3점을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좀 특별한 날이었죠. 그럼에도 대패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점. 우선 공격 리바운드가 최하위권에 있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공격 리바운드를 9개씩이나 밀렸고 턴오버를 단일 경기 23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야투가 엄청나게 터진 경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3점 성공률 20%대를 기록하면서 마이애미가 약간까지 좀 덤을 더하자면 거의 2배 가까이 성공률을 기록을 한 건데 마이애미가 그럼에도 대패를 당한 게 이 압도적인 턴오버 개수랑 공격 리바운드까지도 밀렸던 이런 굉장히 무기력했던 모습 때문에 이런 대패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마이애미가 얼마나 저점을 보이는지를 좀 느끼게 합니다. 자, 1월달 한정으로 벌써 1월달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1월달 한정 오펜레이팅 꼴찌 팀이 바로 마이애미예요. 페이스 랭킹은 1등인데 오펜레이팅 꼴찌 팀이다. 평균 득점이 19등에 불과합니다. 페이스 1등 팀이 이러한 상황에서 3연승을 달림과 동시에 최근 10.8할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피닉스를 좀 만나게 되죠. 피닉스는 무려 5연속 언더를 기록 중인데 이 5연속 언더 과정에서 최다 점수가 무려 219점밖에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220점조차 넘긴 적이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피닉스가 보여주는 언더 성향은 매우 스페셜합니다. 1월 한정 오펜레이팅 꼴찌 팀과 디펜레이팅 4등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 마이애미가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 1월 달에도 압도적인 수치로 페이스 1등을 기록 중이라는 점은
마이애미 경기를 언더를 보기에는 좀 명백한 불안 요소란 말이죠. 마이애미가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서 어느 정도 반등 효과가 더 파생될 수가 있고, 근데 이 반등 효과가 나오려면 팀 내 에이스인 노먼 파일시 TD가 무조건 프로 바블 상태가 돼야겠고, 그리고 페이스 랭킹 압도적인 1등을 찍고 있는 마이애미 경기에 언더를 보기에는 사실 언제나 부담감이 항상 깔려져 있다라는 점이 아주 큰 불안 요소인데, 근데 최근에 마이애미 행보를 보세요. 피닉스 행보를 보세요. 뉴욕처럼 최근 해고바 빈도가 제일 높았던 팀 상대로도 불과 70점 커터가 한 번 나왔지만 결과는 220도 안 지키는 219점 경기를 냈고, 1월 한정 마이애미 다음으로 페이스가 빠른 페이스 랭킹 2등 팀인 워싱턴과도 고작 205점 경기를 했습니다.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더 메인으로 서브는 피닉스 일반승. 일반승인데 이게 노먼 파일이 결장을 하면은 일반승 못 가는 배당이 될 겁니다. 노먼 파일이 1.86이에요. 그 해외 기준으로 1.86이면은 마이애미 배당 1.90이 거의 동배당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일반 승부인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경기, 그런 픽입니다. 미러키랑 미네소타 경기는 마일즈 터너가 질병으로 GTD고,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랑 고베어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미네소타의 핵심 두 명이 결장을 확정하는 경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죠. 또한 미러키는 서부 원정연전 4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 지금 미네소타가 동부팀과의 매치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 저는 이 경기의 분석을 무조건 이 미네소타의 최근 일정에 굉장히 꽂혀서 다루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미네소타가 1월 9일부터 치르고 있는 일정이 바로 NBA에서 흔히 말하는 지그재그 일정이라는 겁니다. 홈에서 클블과 경기를 했고, 그리고 리턴 매치로 하루 쉬고 동부 넘어가서 이번엔 클블 원정에서 경기를 했죠. 서부에서 동부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백투백으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를 했죠. 샌안토니오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꼬박 며칠이죠. 하루 4일 동안 홈에서 경기를 하고 동부 클리블랜드 갔다가 클리블랜드에서 다시 홈으로 넘어오는 경기를 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 넘어오는 이동거리가 두 번 있었죠. 그리고서 클리블 먼저, 그러고 또 하루 쉬고서 또 서부에서 동부 미러키 원정으로 넘어가는 일정이에요. 4일 동안 지금 세 번째 경기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정, 서부와 동부를 계속 와리가리 치는 일정, 지그재그 일정입니다. 이거는 여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체력적 여파가. 이런 여파가 덜한 팀들이 바로 뎁스가 굵어서 로테이션 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벤치가 아주 강한 팀이 여파가 좀 덜한 건데, 근데 미네소타라는 팀에서 지금 에이스인 앤트맨과 주전 센터 고베어가 동반으로 결장까지 한다? 미러키가 2.5 마이너를 받았는데 약정 배당 수준이죠. 이 미러키 일반승 보겠습니다. 미러키가 올 시즌 1, 2점 차 승부가 정말 많았던 팀이에요. 1, 2점 차. 그러니까 원 포지션 승부가 정말 많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 마인이더라도 마인 안 보고 일반승으로만 보고 언어바는 패스합니다. 미러키 언어바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미러키 언어바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함정 냄새가 좀 많이 풍겨요. 앤트맨과 고베어가 일찌감치 인저리 리포트에 아웃 떠 있는데 2.5엔드에서 요동이 없다? 이거 진짜 함정 냄새 되게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분석 패스하려다가 오늘 역배가 상당히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오늘 역배가 그것도 아주 대여 역배가 3마리나 양껏 떴기 때문에 내일은 정배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분석을 진행한 경기입니다. 미러키 승 보겠습니다. 미러키 승. 오클라호마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하르텐틴이 또다시 결장을 하고 데빈 바셀이 결장하고, 이 경기는 제가 아까 위에 방금 분석이 미누스타의 지그재그 일정을 거의 99%로 다뤘죠.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보다 더한 지그재그 일정입니다. 보스턴 원정 갔다가 미네소타 원정 갔다가 그리고 이번엔 오클라호마 원정 간 동부랑 서부랑 계속 지그재그 치는 그런 일정이란 말이죠. 샌안토니오도 똑같이 미네소타랑 마치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는 최근 홈 경기 빈도가 워낙 많았었고 직전 경기도 홈 경기였어서 홈 연전 일정이라서 체력적 여파가 샌안토니오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샌안토니오는 지금 야투 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5경기 동안 최다 득점이 110득점에 불과했습니다. 111점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무려 105점. 샌안토니오가 지금 4경기 연속 211점 이하의 경기만을 하고 있을 정도로 4경기 연속 그냥 언더가 아니라 핵언더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디펜스가 정말 훌륭한 팀입니다. 올 시즌 디펜딩 팀이 3등 팀이니까 뭐 얘네 수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야투가 안 들어가는 흐름에다 지금 지그재그 일정으로 인한 굉장히 지쳐있는 흐름, 이는 당연히 수비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걸 최근 4경기 연속 핵언더가 이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력적 여파가 직접 미네소타전에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나왔죠. 이 경기가 라지스트리드가 근 20점 차까지도 샌안토니오가 리드를 잡았던 경기였고 경기 48분 중에서 93%의 시간 동안 샌안토니오가 리드를 잡고 놓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근데 4쿼터에 샌안토니오가 18득점밖에 못하면서 4쿼터에만 15점 차로 대패를 하네. 4쿼터에만. 그래서 결국에는 4쿼터 시작이 14점 차 리드한 채로 4쿼터에 진입했는데 15점 차로 져서 1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이 4쿼터에 대한 이 자멸, 4쿼터에 나온 샌안토니오답지 않았던 자멸이 나온 경기였는데 이거는 무조건 체력적 여파가 지그재그 일정,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빡빡한 타이트한 스케줄로 인한 체력적 여파가 강하게 나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에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저는 이 경기는 메인 선정 없이 오클 마이너 언더 둘 다 충분히 괜찮게 볼만한 경기다. 오클라호마 이번엔 많이 찍어줄 듯. 저가 아시다시피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오클라호마 팬이다 보니까 오클 마이너를 계속 밀었다가 다 죽었죠. 뭐 샌안토니오가 다 이겼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앞에 3경기는 막 컵 경기 4강,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컵 경기 결승 뛰고 와서 일정도 널널했고 이런 여파가 있었지만 지금 이번 매치업은 어떻게 보더라도 오클라호마가 앞전 3번의 맞대결보다도 제일 유리한 환경이고, 그리고 결장 이슈도 하텐슈테인 없는 거 물론 아쉽지만 상대팀에도 핵심 선수 데빈 바셀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이고, 결국엔 이 경기가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절대 질각이 안 보이는 경기예요. 이번만큼은 정말로 오클라호마가 반드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클 마이너더. 레이커스랑 애틀란타 경기는 최근 백투백 2번째 경기에서 르브론이 결장을 했었죠. 르브론이 직접 인터뷰로 이제 내일 백투백 경기에서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백투백 2번째 경기는 그날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어보지 마. 기자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엠비드랑 마찬가지로 이제 백투백 2번째 경기는 거의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직접 이렇게 르브론이 직접 인터뷰로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세크라멘토한테 정말 터무니없이 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홈 경기라서 추전을 강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결장에서 한 6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틀란타는 직전 골스전이랑 라인업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겠죠. 레이커스가 오늘 세크라멘토한테 전에서 3점 10%대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크보다 일시적으로 3점 성공 50%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50% 이상. 절대 이길 수 없는 수치의 차이가 났죠. 세크라멘토가 전반까지 3점 60% 이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레이커스가 엄청나게 무기력한 경기가 나왔어요. 수비는 당연히 못했으니까 3점선 상대 팀 3점선이 60% 이상의 기록을 한 것이고, 자기네들은 공격을 못했으니까 3점선으로 13% 10%대를 기록을 한 것이고, 그 정도로 오늘 레이커스는 무기력한 경기를 한 거예요. 오늘 국내 중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크라멘토가 돈치치만 노리고, 조현일 해설위원이 오늘 세크라멘토가 단단히 노리고 돈치치만 헌팅한다. 돈치치를 대놓고, 그 세크라멘토 감독 이름 뭐였죠? 덕. 아무튼 걔가 그런 발언을 몇 번이나 하셨죠. 조현일 해설위원도. 그런 것처럼 이 돈치치의 헌팅 대상, 돈치치 개망신 주려는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100%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은 정말 낮은 팀이잖아요. 돈치치가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는 절대 젊은 선수지만, 그리고 에이튼도 에너지 레벨 구린 빅맨으로 유명한 애고, 결국엔 게이브 빈센트나 뭐 라라비아 정도, 라라비아도 하치무라, 이 세 명 정도는, 마커스 스마트도 좀 분위기에 따라서는 에너지 레벨을 좀 발산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팀 자체를 봤을 때 에너지 레벨은 무조건 낮은 팀의 레이커스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패배한 경기에서 마진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패배한 경기에서 마진이 압도적으로 나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배하는 경우에서 오늘 세크라멘토전 마냥 가비지 패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졌다 싶은 경기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에너지 레벨 높은 팀들은 어떻게든 접전을 만들고 패색이 짙어져도 끝까지 포기 안 하려고, 이런 모습이 에너지 레벨인데, 레이커스는 그런 모습이 0.1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패배한 경기 득실 마진 보세요. 압도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너지 레벨은 구린 팀이고, 특히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의 성적도 구립니다. 올 시즌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2승 4패, 평균 득점도 109득점에 불과하단 말이죠. 애틀란타가 늙고 에너지 레벨이 나쁜 팀 상대로 얼마나 강한지는 직전 골스전에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스를 가비지로 털어버렸죠. 그것도 골스가 뭐 주전 뭐 결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팀 내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커스도 골스랑 마찬가지로 에너지 레벨이 나쁜 팀이에요. 저는 애틀란타가 거의 동배당 수준의 약정배를 받은 경기인데, 애틀란타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애틀 승메인으로 서브 오바 볼게요. 골스랑 포틀랜드 경기는, 이 경기는 골스는 플라이업이고 포틀랜드는 아부디아랑 제레미 그랜트가 결장을 합니다. 아부디아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뼈아프죠. 올 시즌에 참고로 스가, 요키치, 누구나 다 MVP 누가 타냐, 스가냐, 요키치냐 하는 레벨의 선수들하고, 다음으로 팀 내 득점 기여도가 높은 게 바로 데니 아부디아라고 하죠. 그리고 기사가 떴죠. 리그 3등입니다. 리그 3등으로 팀 내 득점 생산성, 기여도, 이거는 저도 의외였어요. 그 정도로 아브디아는 올 시즌 포틀랜드에서 당당한 1옵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서 이 결장을 확정한다는 점. 그래서 골스가 좀 비교적 상대전적을 무시한 좀 비교적 높은 핸디캡 기준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바 기준점은 의외로 220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가 근데 최근에 기세가 좋았죠. 헤언더를 만들어내는 빈도도 높았고, 근데 제가 직전 경기에서 양팀 맞대결 3번을 모두 다 관전을 한 입장에서, 제가 양팀의 맞대결을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인데, 이상하게 얘네 둘이 만나면 엄청나게 달리네. 그리고 야투가 미친 듯이 잘 들어가네. 라는 생각을 3경기 보면서 3번 모두 다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올 시즌 맞대결 3번이 다 포틀랜드가 이겼고, 3번 모두 다 250점 이상의 해고바였습니다. 다 해고바였어요. 그 정도로 양 팀이 만났다 하면 이상하게 열심히 달리고 다득점 경기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리가 포틀랜드 상대로는 정말 스탯이 거의 농구의 신 수준이에요. 평균 올 시즌 포틀 상대로 3경기에서
참고로 포틀랜드가 3번 모두 다 이겼지만 커리는 포틀 상대로 3경기 한 번도 결장 없이 다 출전해서 평균 득점이 40.2점. 개인 야투가 59%, 3점 56%. 야, 이건 마이클 조던도 무릎 꿇고 들어갈 지표예요. 미친 수준이죠. 저는 아브디아가 없는 게 아주 큰 불안 요소로 적용할 게 분명하지만 올 시즌 맞대결에서 3번에서 포틀랜드가 골 상대로 139득점, 127득점, 136득점, 3전 3승. 골스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을 한 번 뽀록으로 2번까지도 아니고 3번을 다 보여줬어요. 한 번도 득점을 꼬라박은 적 없이 모두 다 압도적인 대량 득점으로. 위에 살펴봤듯이 커리가 포틀만 만나면 농구의 신이 빙의를 냈어도 포틀랜드는 다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득점력으로. 물론 대체로 데니 아브디아의 맹활약이 3경기 모두 다 있었지만 포틀랜드라는 팀 자체가 골스 상대로 3경기 평균 득점이 130점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건 함과 동시에 3전 3승을 기록한 결과물이 데니 아브디아의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데니 아브디아 없더라도 포틀랜드가 골스 상대로 보여줬던 이 압도적인 상성과 압도적인 볼륨, 평균 득점 130 이상, 이게 언어바 균증 220대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골스가 직전 경기 애틀 전에 워낙에 볼품없게졌기 때문에 박시 모드 때문에 골스 혼자서 대량 득점으로 오바뜰 수도 있어요. 220대 수준이면은.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골스 많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 분석하는 경기 끝났고 핸드폰으로 좀 보면서 패스하는 경기, 휴스턴하고 시카고 경기는 이것 분석을 하다가 만 건데, 야, 그래도 휴스턴이 12.5엔드를 받았는데, 야, 이거 휴스턴이 그래도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서 반등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을 무조건 해낸다는 전제가 깔려야 볼 수 있는 마인이고, 시카고가 직전 댈러스 상대로 120 몇 득점을 하면서 대량 득점 속에서 대승을 거뒀던 거는 리바운드 격차만 10개 이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사이드에서 잡아먹었습니다. 3점이 터진 경기는 아니었고 시카고가 2점을 잘 넣고 리바운드를 압살을 해서 잡아낸 대승이었는데 휴스턴 상대로는 그게 힘들겠죠. 아무래도 리바운드 1등 팀이니까 휴스턴이. 그래서 저는 굳이 보면 언더, 굳이 보면 시카고 경기의 225.5, 224.5 수준은 사실 눈먼 장님이어도 안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휴스턴의 득점 꼬라지가 드란트랑 어멘 탐슨만 개인 야투 50% 이상 기록하고 있지만 어멘 탐슨도 최근 5경기 기준 3점 성공률은 9%. 제가 아까 이거 분석 진행하다가 지웠어가지고 다 알아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20 몇 퍼센트, 셰퍼드 30 몇 퍼센트, 30대 초반, 센군 40%, 나머지 선수들이 드란트랑 어멘 탐슨 말고는 지금 야투가 아예 1인분커녕 0.5인분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스턴이 홈 경기라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등이 무서운 거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대로라면 언더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시카고도 직전 댈러스전처럼 득점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120득점 이 정도 이상의 득점을 절대 못할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3점이 터진 경기가 아니라 2점을 잘 넣어서 만들어낸 대량 득점이었다. 그리고 리바운드를 10개를 앞섰다. 근데 휴스턴은 리바운드 1등 팀이기 때문에 시카고가 밀리면 밀렸지 시카고가 이렇게 압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언더 보는 게 맞고, 덴버 경기는 지금 언더 꿀단지예요. 덴버가 제가 페이스 랭킹 꼴찌다, 세트 오펜스만 고집한다, 이 두 마디만 해서 직전 경기 밀었기 전에도 언더 본다고 얘기했었죠. 덴버 경기 분석을 안 했었지만 지금 뉴올리언즈가 2경기 연속 좀 해고바 경기를 하면서 뉴올리언즈 경기라서 이게 기준점이 230대를 보는 건데 자말 머레이도 지금 GTD라서 결장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자말 머레이까지 없다. 덴버는 지금 이 라인업으로 수비 에너지를 내려놓을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랭킹 꼴찌하고 있는 거예요.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 분석 다 한 거죠?
휴스턴 경기 언더, 그리고 덴버 경기 언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휴스턴 언더는 절대로 좋게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6경기 있는 거, 7경기 있는 거 다 분석을 진행을 했네요. 결국에는. 자, 어제 영상 픽은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조합표는 적중을 해서 어 괜찮 어 적중을 했지만 클블 마인도 틀렸고 인디애나 오바는 터무니없는 분석이었고 필라 마인은 맞췄고 댈러스 언더 맞췄고 서브로 브루클린 프렌 뒤졌고 레이커스 마인만 봤던 거 뒤졌고 클리퍼스 경기 오바는 들어왔네요. 지금 경기 보니까 이게 오바 떴네. 2쿼터 38점 나고 3쿼터에 82점 나갖고 오바 떴네. 226점 나서 1.5차 오바입니다. 이거 그래도 맞았네요. 그죠? 이거 맞았습니다. 226점 오바 떠서 결국에는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어. 클블 많이 뒤졌고 인디 오바 뒤졌고 필라 마인 맞았고 1승 2패에다가 댈러스 언더 맞았고 2승 2패에다가 라일 마인 뒤졌고 메인으로는 반타작 했네요. 3승 3패. 클리퍼스 경기 오바만 봤으니까 3승 3패 했는데 5할 승률 기록하고서 목소리 힘주면 그거 픽스터 아니죠. 그죠? 죄송합니다. 5할 승률 기록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분석은 7할 한번 노려볼게요. 7할 이상 도전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